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우쳤습니다. 요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전 더덕이고요. PD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현재 깨어있기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관찰하기. 아, 행동을 해야 되는군요. 행동을 안 하면은 침대에 누워있는 평소에 저 같은 사람. 아니, 그 말을 그렇게 편하게 하셔도 됩니까? 평소에 계속 별일 없은 집에서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쨌든 일어나서 밥을 먹고 무언가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장을 보러 가든 뭐 사람을 만나든 하긴 하죠. 아무리 뭐 집에서 칩거하는 사람이라도 밖을 나가긴 합니다. 그러한 행동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관찰해 보는 거죠. 이게 아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아. 그래야지 거기서 감정이라는 게 나오지. 물론 혼자서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고 예전 걸 곱씹기만 해도 올라오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건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가끔가다 보리수 밑에서 깨닫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화내죠. 네. 본인은 어떠세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받아들일 때도 있고 그것도 컨디션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거 말고 내가 왜 행동을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이렇게 했다. 내지는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패턴 있잖아요. 그런 나의 일상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감정의 패턴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원래 하시면 원래 네. 하셨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할 때 그걸 두면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죠. 아, 맞아요. 정리를 하는데 이게 왜 아전인수격으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객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아전인수라는 게 여기 나오는 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행동을 통해서라는 게 네. 아전인수를 예를 들어 했다 치면 똑같은 유사한 자극이 왔을 때 또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리를 한 게 아니죠. 그건 묻어둔 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는 건 나는 해결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겨. 이건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맞아요. 시험을 칠 때 보면 틀린 문제 다시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틀린 문제 또 틀리거든요. 맞아요. 그게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참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내 모습을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그냥 원래 내 모습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 예가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청소년들 욕하는 거 이거에 대한 캠페인을 하려고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룹들 청소년 그룹들 친한 친구들 또래들이 있잖아요. 그 또래들한테 어떤 과제를 시킨 거예요. 그 과제를 시키면서 관찰 카메라를 켰죠. 그런데 평소에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뭐 일반적인 아이들이 있고 진짜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의 그 관찰 카메라를 틀어서 보여줬더니 그 욕을 일상시에 평상시에 하던 아이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금쪽이가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오은영 그 박사님 나오셔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부모들이 자기의 행동 이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놓은 걸 보면 그러면 내가 이런다고?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한 줄로 써놓은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춤출 때도 거울 앞에서 춤추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허우적거리는지 확인하라.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모니터를 일평생 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 내가 말의 습관에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써? 내가 이 추임새를 계속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너무 거슬린다. 이거를 본인의 걸 직접 들어볼 때야 비로소. 그 울리는 거를 생각을 네. 제발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울림통이 커가지고 목소리가 좀 크세요. 네, 제 목소리가 다른 마이크로 들어간다고 계속 이제 기피디님 동굴이 되죠. 네, 맞아요. 편집할 때 너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진짜 잘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길래 누군가 만났을 때 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저런 반응이 나올까? 네, 맞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상대를 봤을 때도 어떤 감정이 계속 든다면 네네. 그러니까 그 패턴이 있잖아요. 상대의 패턴. 그 패턴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자체에 진짜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받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불편한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 안에 트라우마나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상황들이 계속 누적돼서 그게 제 마음속에 점점이 박혀있기 때문에 상대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행동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행동 패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도 내 내면도 조금 더 명확하고 맑게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그거랑 비슷하네요. 다이어트 성공 못 하시는 분들에 데려다가 먹었던 거 적어보라 그러면 네, 나 먹은 거 별로 없다. 본인이 먹은 걸 기억을 못 하죠. 네. 그건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죠. 나 복숭아 3개밖에 안 먹었다. 뭐 이렇게. 3개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기억력이 좋은 거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나 밥 먹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조금밖에 안 먹었다. 네, 맞아요. 남들보다 큰 사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뭘요? 오늘 낮에 이만한 빵을 마구마구 먹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그렇죠. 이 감각을 열어둬야 되는 게 딱 이거네요. 내가 속이 불편한 많이 먹은 거야. 네, 그런 스스로를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또 영적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고요. 피드백. 네. 3번째는 자신의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기.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선제되는 것들이 있어야 이 3번째가 가능해요. 이게 예전에 불교 공부하시는 제 친구가 했던 얘기 다시 생각이 나는데 딱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외부로부터 자극이 왔을 때 한 템포 쉬어라. 맞아요. 그리고 내뱉어라. 그러니까 한 템포 쉰다는 거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먹을 게 앞에 있어도 한 템포 쉬어야 되고 화가 날 때도 한 템포 쉬어야 되고 힘듭니다. 기쁠 때는 그냥 기쁜 걸로. 이럴 때 어떠세요?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끼어들었다. 그건 쉬면 안 돼요. 왜냐면 제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화가 나는 저희 문제 좀 아셨죠? 화가 나는 거 한 템포 쉴 수 있잖아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길 바라는 거지.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듬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하루를 보내면서 가능한 한 현재에 존재하며 깨어있기. 그다음 오늘 했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관찰하기, 자신의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기. 네, 이것들이 내가 성장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단초가 되는 3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쉬웠으면 다 했죠. 네. 근데 왜 인간은 이렇게 태어났을까, 맞아요. 생겨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나중에 꼭 신을 만나게 되면 물어볼 거예요. 그러게요. 왜 이따구로 만드셨습니까? 완벽한 하나로 만들어 놓지.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그래도 뭐. 그거 왜 넷플릭스 영화에 있잖아요. 완벽한 시온을 만들어 놨더니 더 망가지더라. 그러니까요. 인간들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고요. 누가 이따구로 만들었냐고요. 그 안엔 다
스스로 깨닫는 그 의미 과정을 추구 알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호기심 추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요 두 가지를 그 오늘 얘기했던 요 두 가지를 성공했던 사례가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러진 못하는데 성공했던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딸에 대한 거예요. 저희 그 예쁜 딸이 왜요? 네, 딸이 어렸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아이를 먼저 관찰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이상한데 찜찜한데 이게 계속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분명히 초등학생 저학년 고학년 요때쯤이면 그 여자 아이들은 이 모성 본능 같은 게 기본 장착돼 있어서 조그만 아이들이 동네 돌아다니고 그러면 귀여워해야 귀여워 돼요. 막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안 그런 터프한 아이들도 있지만 보통 다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터프한 아이는 아니니까. 아닌데 그 아이들을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거나 약간 불편해하는 듯한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그 똑같이 딸의 친구들 같이 걸어갈 때 딸 친구들은 그런 일반적인 리액션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이상한 데는 있었지만 흘러가다 어느 날 문득 섬광처럼 스쳐가면서 제가 딸아이한테 했던 어떤 패턴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이 놀러 왔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저희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그 딸아이가 어렸을 때 막 몇 개월 두 돌 요럴 때 굉장히 많이 놀러 왔는데 그때 그 아이의 친구들 그 또래니까 장난감 서로 뺏고 싸우고 막 울고. 네, 맞아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죠. 그런데 저는 늘 우리 딸한테만 양보해라. 맞아요. 저한테도 그러세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지금 보니까 카라도 뒤집어져 계시네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여튼, 그래서 우리 딸한테만. 근데 대부분 부모가 그러죠. 일단 내 아이한테. 안 그러는 부모도 요즘 많아요. 물론 또 너무 극단으로 간 내 아이만 보호하는 부모도 있지만 일단 대부분 일반적인 부모라면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심하게 엄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한 부모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깨닫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한테 양보해라, 야단도 치고 강요했던 것들의 패턴이 쫙 성광처럼 지나가면서 혹시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그 기본 베이스 감정이 생겼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 4학년 때쯤인 것 같은데 그 패턴이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내가 그런 패턴으로 이 아이를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정말 이렇게 침대에 앉힌 다음에 거의 무릎 꿇는 심정으로 그 앞에 가서 엄마가 너를 봤더니 이러이러한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이런 과거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엄마가 굉장히 미안했다. 만일에 그렇다면 정말 미안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싶으니까 이게 그치. 네, 머릿속에서 이렇게 동공이 약간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듯한 약간의 포즈가 있다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네. 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괜찮다. 왜? 알겠다고. 왜 용서를 했냐고요? 그 아이도 착한 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우리 딸 착하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패턴을 알고 이 아이의 감정도 내가 눈여겨서 보고 먼저 알아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저도요. 네, 엄청 하고요.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아이가 있는 거겠죠? 이분 안에. 네, 저 아이예요. 네. 이 그런 아니고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던 그 패턴 행동을 통해서 그 아이와의 이제 관계 안에서 또 그걸 패턴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충동은 항상 그래요. 내 아이가 도덕적이고 좀 더 괜찮아 보이고 막 인사도 잘하고 항상 사람들 보면 웃고 막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내기주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자기가 인사하고 싶지 않을 때 굳이 끌고 와서 인사시킬 이유도 없는데. 그렇죠. 네, 제가 좀 그런 성향이란 걸 저 스스로 간파하고 그런 충동이 계속 심지어 일잖아요. 저한테도 시켜요.
충동이 계속 일 때 거기서 멈춰. 그러니까 기피디님한테는 사실 이런 깊숙한 어떤 반성을 안 좀 했어요. 해보세요. 왜냐하면 성인 대 성인이니까. 왜냐하면 기피디님도 잘못하는 게 있거든요. 여하튼 네. 그랬는데 딸아이에 방송 대해서는 끝나고. 네. 딸아이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그런 걸 절대 안 하겠다는 각오로 그때마다 충동이 일 때마다 약간 포즈를 하기 시작했는데 초반에는 그거 하는 게 약간 참음 막 이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 다음엔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내 딸아이의 감정이 먼저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내 스스로한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딸아이의 감정이 올곧게 되는 게 더 중요해. 이 아이가 그렇다고 뭐 예의가 없거나 그런 아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칠 건 가르치되 감정도 보듬어야겠다. 그거를 계속 실천하니까 이게 되게 편하게 되더라고요. 제 딸 완벽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몰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편해지는구나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특화돼서 빨리빨리 되거든요. 포즈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저 자신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좀 되는 부분이 좀 더 생기고 뭐 그렇게 조금씩 맞아요. 좀 네, 발전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웃자고 좀 그랬지만 대단한 거예요. 네. 네. 이제 와서?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질을 알고 또 애니어그램으로 고착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다면 그것에 묶여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나를 관찰하고 좀 풀려날 수 있는 그 방향도 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서 네, 오늘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